일반 생물학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직강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 제2강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썼지롱. 그래서 1강에서도 만만치 않았네요. 시간 보고 놀라신 거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범위가 또 만만치 않잖아. 이번에 진화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진화까지 달려보자고요. 15번째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 단계 중 기능이 있는 단백질의 유효성.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능이에요. 저희 생물은 단백질 얘기로 하자면 단백질이 합성된 거. 합성하고 활성.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1차 구조로 얘기하자면 아미노산의 중합체잖아요. 화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중합체는 펩티드 결합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중합체로 쭉 끼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물론 입체 구조를 만들고 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하더라도 입체 구조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데는 추가적인 일들이 종종 진행되기도 해요. 즉 단백질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단백질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조건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제가 인산화. 단백질의 아미노산 중에서 뭐 타이로진이라든가 세린, 트레오닌 같은 경우에 OH기가 있고요. 그 OH기에 인산이 공유결합으로 붙는 거야. 공유결합으로 붙는 거를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물이 되면서 결합을 한 이러한 공유결합을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당화, 당이 공유결합으로 붙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활성 단계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활성 단계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 번역이잖아요. 번역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어서 번역 후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15번 위에 것만 보면 저처럼 이제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밑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보면 이 보기가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단계를 얘기하죠.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 염색질이 또 공부하다 잡았다 이제. 그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염색질이라고 하는 건 DNA와 단백질의 복합체이고 이 단백질이 DNA를 복합체를 형성해서 어떻게 할 건데 꽁꽁꽁 싸맬 거예요. 꽁꽁 싸매는 걸 우리는 응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응축이 많이 될수록 발현은 안 된다는 거죠. 발현 조절 단계다 그지? 그리고 전사 시작 단계에서는 전사 인자가 도와줘야 되고요. 란 전사 인자에 의해 전사 인자가 특정 유전자를 골라주잖아요. 특정 유전자가 RNA로 합성이 되는 거고, 전사 이후에는 스플라이싱을 한다라든가 또는 폴리테일의 길이를 조절하는 등으로 인해서 스플라이싱은 이제 인트론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mRNA 수명이나 번역 효율을 증진시키게 되고요. 번역 단계에서는 이제 번역 조절 인자들이 있어요. 그런 번역 인자들이 보통 번역 개시 조절이고, 그런 번역 개시 조절은 5' UTR, 그러니까 오말단 쪽에 비번역 부위가 있죠. mRNA에 단백질 정보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5' UTR에 번역 조절 인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백질이 결합함으로써 번역 개시를 조절할 수도 있죠. mRNA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단백질로 반응되는 건 아니야 라는 것이 진핵생물의 논리입니다. 진핵생물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진핵생물이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단백질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핵으로 DNA를 격리시켜 놨는데 외부에서 단백질이 필요해 라고 했는데 핵으로 가서 전사하고 번역하고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 단백질이 기능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활성 조절하는 단계로서 번역 후 조절 단계라고 하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죠. 답 5번이었습니다. 16번. 자, 유전자 발현 조절이었군요. 좀 전의 것은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면 오페론은 대표적인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입니다. 오페론의 특징을 일단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문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골라온 문제인데
세균. 그쵸. 오페론은 진액에다 쓰시면 안 돼요. 예, 세균에다 쓰는 거고, 오페론의 특징은 세균, 원핵생물 같은 말이잖아. 그치? 요거 중요해. 원핵생물이고 전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모터에서 터미네이터까지를 원래 전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모터에서 종결자까지. 그걸 우리는 전사단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로모터 안에 조절 자리인 오퍼레이터가 추가적으로 보고됐던 거예요. 이러한 오퍼레이터는 조절 자리죠. 그래서 이 프로모터가 전사가 될지 안 될지를 조절해 주는 거고요. 이 안에 여러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 구조유전자라고 구분해서 알려드리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스트럭처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 유전자가 하나의 전사 단위로 전사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입니다. 하나 아니야. 여러 개야. 그래서 여러 유전자가 하나의 전사체로 존재하는 이들의 mRNA를 여러 개 폴리의 시스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 단위가 시스트론이에요. 결국 유전자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폴리시스트로닉 mRNA를 형성한다 는 것이고, 이게 원액의 특징이죠. 진행은 이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찾았고 나머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오페론, 이게 오페론 구조예요. 하나의 조절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자리,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여러 구조 유전자가 하나의 전사체로 전사되느냐 안 되느냐는 걸 결정을 하는 것. 그걸 오페론 조절이라고 하고, 이 구조를 오페론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런 오페론의 오퍼레이터, 이거 작동자 서열이죠. 이러한 작동자 서열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그 작동자 서열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조절 단백질이라 하며, 이 조절 단백질이 대부분 억제자예요. 왜냐하면 진핵생물은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게 좀 뜯어 말려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야. 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유전자들이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단기 조절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turn on, turn off라는 말을 세균에서 쓰게 되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들이 turn on, turn off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 땅 오페론이라면 저 땅이 있을 때 발현 유도되고, 저 땅이 없을 땐 발현 유도될 필요가 없잖아요. 저 땅 오페론은 저 땅 분해 효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땅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쓰거라. 그런데 저 땅이 없는데 그 유전자가 발현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환경에 맞춰서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하기 위한 조절 기전입니다. 답 2번. 문장 굉장히 좋죠? 이런 문장, 핵심적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 라고페론은 보통 대부분의 세균에 있어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조절 유전자가 억제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그걸 음성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라고페론은 양성 조절도 있어요. 사실은 좀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 양성 조절을 시험자 굉장히 좋아하시죠. 잘 내시죠. 그것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짚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자, 17번째. 당신의 모든 세포들은 원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자, 원암 유전자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프로토온코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좀 역사가 있죠? 바이러스랑 관련되는데요. 처음에는 종양의 원인이 뭘까? 종양이라는 것은 세포가 지나치게 분열을 많이 해서 혹을 만드는 경우인데요. 라우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을 때 닭의 육종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종류의 암들이 연구가 되면서 그 암들에서 다 바이러스가 보고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때 라우스가 바이러스에서 찾아낸 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이럴 온코진이라고 그러거든요.